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문장의 형식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부분 중에서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오형식을 수업을 하면서 이 allow 동사를 이거를 준사육 동사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는 준사육 동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종사육 동사가 아니고 준사육 동사는 help, ge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allow를 선생님 오형식으로 설명했었던 이유는 allow는 다른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가 맞기는 합니다만 준사육 동사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보셔서 수정된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2형식, 3형식, 4형식의 각각의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품사들과 대표적인 예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형식 문장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2형식 문장을 적어 보겠습니다. You look happy. 그 다음에 The test is unfair.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적고 나서 설명을 할 텐데, 이 형식 문장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에 있는 이 look과 be 동사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ook 같은 동사들을 우리가 감각 동사라고 한다고 했고,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ppy 한 거는 너, 여기서는 주어가 되겠죠. 이 주어인 너가 그러하다라고 보충 설명을 한다 그랬고, 여기서도 unfair 한 거는 앞에 나오는 the test가 unfair 한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형식 동사는 이렇게 비동사와 감각 동사류들 말고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어요. become. 요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까요? She, 그녀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became은 become의 과거형으로서 become이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이 문장의 형식상에서 이 성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보어인데 주어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오고 동사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오고 보어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결론 목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동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 역시 동사밖에 없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형식 문형을 적어놨는데 이형식 문장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happy라고 단어가 보이는데 이 happy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행복한 하고 끝나는 이거는 뭐냐면 보어이면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형식 문장을 가르쳐준 요 문장 She became a teacher 에서 a teacher 요거는 선생님 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became과 look 이런 것들이 이형식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보어일 거고 보어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가 각각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어는 반드시 명사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The test is unfair. 이 문장을 보시면 The test 이거는 시험이고요. 여기는 is는 비동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unfair 이거는 불공정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문장의 구성 성분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 the test는 구성 성분상으로 따지자면 동사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하지만 품사로 따지면 주어인 동시에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앞으로 질문할 때 구성 성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품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뭐 구성 성분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만 그 주어에 들어가는 품사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unfair 이 단어 자체는 품사로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형용사 맞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이게 지금 주어니, 동사니, 보어니, 목적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구성 성분은 보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구성 성분과 이 문장의 품사에 관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형식 보겠습니다. 3형식 문장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3형식 문장이에요. I bought a book.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찾아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동사부터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았어요. I bought. 샀다는 buy의 과거형입니다. 샀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이 I, 요놈은 뭐냐면 주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나는 샀습니다. 무엇을요? book,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buy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사형식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사형식의 by 이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군들의 이름이 수여 동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by 같은 경우에도 주다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가 여기처럼 by처럼 한 단어가 사형식에 쓰일 수도 있고 사명식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식에 쓰이면 수요 동사의 의미는 없어지고 by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을 사주다가 아닌 사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3번 문형 같은 경우에는 I bought a book 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사명식이구나. 그래서 by의 해석을 무엇을 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할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I도 문장의 구성 성분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주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에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삼형식 동사라고 선생님이 말해줬으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삼형식 동사라고. 그럼 여기 있는 a book 이거는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구성 성분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거는 목적어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에 들어있는 하나의 단어를 파악할 때 구성 성분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고 품사로서도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유념 두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들었던 그 by 동사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I bought my daughter a wallet. 사형식 동사의 이 by는 수여 동사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가 된다고 그랬고 여기 있는 주다에 수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게 간접 목적어일 테고 누구누구를 누구누구가 아니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그렇죠.
동사입니다. 여기 동사 확인했어요. 사주다. 앞에 나오는 게 주어고요. 내가 사주었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사주었습니다. 나의 딸에게 지갑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어하고 목적어에 들어가는 이제 품사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주어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품사가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나의 딸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wallet, 지갑이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주 이게 처음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여기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 선생님이 질문을 이 구성성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구성성분에 대한 답으로서 이건 간접 목적어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my daughter 하는 거에 품사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명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a wallet, 직접 목적어, 이 구성성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이거의 품사는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명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로 보아. 주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크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는 주어 동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는 문장은 없어요. 모든 문장은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명사예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동사의 네이밍 센스에 대해서 그렇듯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형용사와 명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와 명사. You look beautiful 에서 beautiful은 아름다운 이란 뜻이라 그랬죠. She became a teacher 에서 a teacher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런데 보어는 2형식에도 나오고 5형식에도 나왔었습니다. 2형식에 나오는 거는 주어, 동사, 보어에서 이렇게 주격 보어가 나왔었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나왔었고, 5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이 목적격 보어는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명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품사가 들어갔다, 예를 들면 부사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비문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You look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보여, 아름답게 보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 딱 직역을 해보면 아름다운 이고, 이거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니까 You look beautiful 대신에 왠지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러운 You look beautifully, 너는 아름답게 보여, You look beautifully, 아름답게 보여,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하면 조금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하고 쓰는 순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색해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영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둘 다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도 우리가 간접 목적어도 있었고요, 직접 목적어도 있었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문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성 성분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의 대답은 주어요, 목적어요, 보어요,
동사요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품사가 무엇이니 구성속물에 들어가는 품사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죠. 명사요, 형용사요, 동사요, 부사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명사입니다. 명사. 품사인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 왜 안 나오죠?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죠.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성 성분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주목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복습 잘 하시고 그러고 또 다음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